자, 이번 시간 바로 1교시 시간이죠. 자, 1주차 1교시 시간 오브젝티브-C 프로젝트의 세팅 및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시간에는 전에 아마 배웠던 부분에 대한 얘기에 대한 간단한 복습이 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복습에 대한 과정들이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앱 개발에 대한 과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1교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브젝티브-C 프로젝트 세팅이라고 써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세팅이냐? 라고 하면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에 배웠던 거랑은 다르게 이제 앱스토어에서 엑스코드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뭐예요? 예전에 배웠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자고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상황에서는 뭘 받았습니까? 바로 X코드라는 거. 개발 도구 자체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X코드라는 거 자체가 바뀌진 않았는데, 자, 요게 예전에 어디서 받았습니까? 바로 데브 사이트. 개발 사이트에서 받았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어디로 받냐 하면은 바로 앱 스토어란 곳에서 받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썼냐면은 인스톨 과정을 거쳤습니다. 알아서.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뭡니까? 바로 어떻게? 바로 뭐 자동 설치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동 설치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전에 배웠던 방식으로 따진다면 뭐합니까? 바로 업그레이드 C는 지우고 새로 감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뭡니까? 알아서 뭐예요? 버전 업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바로 설치에 대한 부분을 할 건데요. 아마 여러분이 전에 들었던 것처럼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보다는 오래 안 걸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앱스토어를 먼저 들어가셔야겠죠. 다들 아마 OX 라이온 버전 이상 깔았다면 다들 앱스토어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기 맥에 다 있죠. 없으시면은 바로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세요. 뭐 여러분들 보시면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에서 뒤지시면 여러분들 아마 그 안에 앱스토어라 불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 그 외에 여러분들 런치패드도 있다면 런치패드도 이렇게 보이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나온 마크는 잠깐 일시정지를 시켜놨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자, 그래서 이런 런치패드 같은 거 어떻게 여기에 등록시켜야겠죠? 등록시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한번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걸로 해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스티커 정도?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붙이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깔을 건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에는 라이센스가 어떻게 개발 사이트에서 유료 혹은 무료 뭐 이제 개발자 등록된 사람만 받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앱스토어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바로 해당되는 곳에 X 코드라고 불리는 키워드를 쳐주시면은 바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나는 여기 있는 X 코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고 여러분들 뭡니까? 설치 버전 누르시면은 이제 설치하면서 어떤 부분 바로 애플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자동으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막 설치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잠깐 멈춰놨습니다. 그래서 런치패드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때요? 느낌이 상당히 뭐예요? 아이패드스럽죠? 자, 이거는 라이온 버전 이상부터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저 같은 경우 이제 다운로드를 받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앞으로 계속 다운로드를 받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고요.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가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개발 환경 자체는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면은 실제 예전 방식과는 다른 게 뭐냐면 예전 방식에서는요, 바로 이런 식으로 X코드라고 불리는 마크가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버전 같은 경우에는 나오죠. 대부분 나옵니다. 안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아까 런치패드에서요. 이런 데서 어떻게 바로 드래그를 하시는 거예요. 드래그. 뭐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셔서 추가하시면은 여러분들 뭡니까? 해당되는 X코드 메뉴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실제로
실제로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저는 몇 버전을 쓰고 있냐면 4.6.1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버전과 3버전의 차이가 있느냐? 아니요. 거의 화면 자체는 유사합니다. 그러고 실제 1교시하고 2교시, 3교시, 4교시, 즉 1교시, 4교시까지는 우리가 오브젝티브 C에 대한 전반적 분석을 들어갑니다. 분석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만들 거기 때문에 아마 간단한 형식의 간단한 형식의 복습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뭡니까? 중간에 이제 어떻게 바로 이제 뭐 다음 시간대쯤에 한 4.6.3 버전으로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마 올 가을 정도쯤에 신버전이 나올 거예요. 아마 4.7 버전이 나올 겁니다. 4.7 버전과 4.6 버전이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많이 바뀌느냐? 아니요.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긴 하는 부분은 있긴 있죠. 하지만 오브젝티브-C 언어 자체를 배울 때까지는 그닥 바뀐 거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지금 배우신 거를 그대로 이제 쓰신다! 라는 전제 조건으로 삼읍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크리에이트 엑스코드 프로젝트 이걸 눌렀겠죠? 저는 근데 얘는 그닥 별로 안 좋아요. 어떻게 직접 저는 눌러서 쓰는 걸 더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고요. 자, 파일에 뉴 프로젝트 들어갑니다. 자, 파일에 뉴 프로젝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제 다양한 메뉴들이 있죠. 자, 지금 여기 코코스 2D가 툭 튀어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2D 게임을 만들기 위한 게임 엔진입니다. 자, 근데 저는 지금 뭐 게임 만들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안 씁니다. 그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이 iOS를 쓴다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맥용이 아니라 아이폰용으로 만든다는 소리죠. 아이폰, 아이패드용으로. 자, 근데 우리가 문법 공부는 어디? OSX로 갑니다. OSX의 커맨드 라인 툴즈 들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Next 눌러주시게 되겠습니다. 자, Next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여기에 프로덕트 이름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 프로덕트 이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덕트 이름이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생산물 이름.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 week 1 ex1, week 1 언더바 ex1이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프로덕트 이름을 만들 때 규칙이라고 하면 좀, 규칙이라면 좀 그렇지만은 가급적 주지해야 될 사실이 있죠. 아마 프로그램 문법을 배우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혹시 변수 선언 규칙 아시나요? 자, 변수 선언 규칙 어떻습니까? 첫 번째, 숫자가 먼저 오지 않는다. 맞죠? 두 번째, 기호를 쓰지 못한다. 단 언더바는 예외. 세 번째, 뭐합니까? 예약어를 쓰지 않는다. 어떤 겁니까? 바로 인트형,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인트형 변수 인트 이런 식으로 특수한 단어를 넣는 거 안 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이거는 변수 선언 규칙도 되지만은 얘는 뭐가 됩니까? 클래스 선언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방금 왜 이 얘기를 뜬금없이 끌어들였느냐 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뭡니까? 프로젝트 이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뭡니까? 만약에 이 프로그램, 이 엑스코드나 아니면 이 애플을 한국에서 만들었다 하면 한글로 썼겠지. 그런데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바로 이건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짜는 방식대로 여러분들도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바로 아까 말했던 변수선 규칙에 준하게 만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저는 지금 week 1 EX1이라고 썼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의미 있는 단어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거나이제이션 네임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오거나이제이션 네임이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뭡니까? 회사나 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개발자나 뭐 등록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할까요? 그래요. 저는 그냥 팀 브레맨이라는 이름 하나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컴퍼니 아이덴티파이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아까 말한 위크 EX1과 컴퍼니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불리는 이것, 즉 회사 정보를 만들어서 번들, 즉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고유한 이름을 구축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여기는 어떻게 쓴다? 보통은 우리가 뭡니까? 사이트 주소의 역순이에요. 자, 지금 제가 여기다 그냥 일부러 적었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라고 하면 뭡니까? kr.ac.sdu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예요? 서울 디지털 대학에 뭐 예를 들어서 위크 EX1 한림대학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krac.한림 뭐 이렇게 아니면은 만약에 sk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sk면은 com.sk 여긴 되게 간단하겠다. 맞죠? 자, 뭐 그런 식으로 대학교면 대학교 그 다음에 뭡니까? 회사면 회사에 있는 주소를 역순으로 쓰시면 됩니다. 물론 물론 요거는 관용적인 예예요. 무슨 소리냐면은요. 꼭 그렇게 적어 주시는 게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쓴다라는 거지만은 만약에 내가 진짜 유니크한 이름을 적었다 라고 하면은 굳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걸 적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뭡니까? 위크1 EX, 위크1 EX1이요? 이게 만약에 내가 막고라는 게임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응? 막고라 생각해보자. 자, 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뭐에 김명만도 막고를 만들어서 팔 테고요. 그 다음에 꽃거지 허경환도 막고를 만들 겁니다. 근데 만약 과연 그런 사람들 이름을 빌어서 만든 막고 프로젝트는 과연 무슨 이름을 가질까? 뻔해요. 막고 아니면 고스톱이에요. 그럼 구분 못하죠? 이 어플이 어떤 어플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에 회사에 대한 정보까지 혹은 아니면 그걸 만든 사람의 정보를 어떻게 혹은 거기 정보를 넣는데 그냥 넣자니 좀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뭡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만들었던 사람들은 보통 뭐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럼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역순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걸 하겠습니다. 그냥 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쓰면 되겠지. 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입은 C, C++ 코어 뭐 어쩌고 돼 있습니다만은 자, 요거는 이제 실제 안CC 쓰겠다, 안CC++ 쓰겠다. 여기서는 우리가 뭡니까? 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하는 것, 토어 데이터라고 불리는 라이브러리를 같이 추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코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것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아이폰이 아니라 맥용으로 뭐가 있지? 칼린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코어 파운데이션, 코어 서비스는 참고로 우리가 어떻게 OS 단 좀 밑단으로 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 안 뜨고 파운데이션은 우리가 뭐야? 자료의 입출력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우리가 프롬 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서드나 자료용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집단이죠. 자,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체크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넥스트. 자, 그러고서 이제 위치를 정하시면 되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단히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놓을까요? 데이터베이스다가 여기다가 폴더 하나 만듭시다. 폴더는 뭐 예를 들어서 렉처라고 불리는 폴더를 만들까요? 자, 그래서 이 렉처라고 불리는 폴더 안에 뭘 만듭니까? 방금 내가 위크 1에 그 EX1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 놨고 나머지 옵션들은 큰 거 없어요, 솔직히.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저는 바탕화면에 뭐가 생겨요? 렉처라고 불리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 위크 1, EX1이라고 불리는 폴더가 생기게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 파일들이 준비가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전제 조건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의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위에 전반적인 뭐예요? 컴파일이나 아니면 프로덕트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개발창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 그 다음에 여기서가 보통 소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가 누른 부분에 대한 소스면 소스, 프로젝트 세팅이면 세팅에 대한 화면이 바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양한 뭡니까? 폴더의 구조, 아니면 계층, 하이어라이키, 아니면 우리가 빌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에러나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굳이 여기는 건드릴 거 없습니다. 나중에 아이폰용 어플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뭐합니까? 아이폰 어플을 만드는 게 문법 공부라. 실제로 뭐 이 부분은 굳이 쓸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 바로 여기 있는 부분을 보실 텐데, 자, main.m. 자, 여러분들 뭐예요? C 파일, 여러분들 실제 소스 파일은 m, 그 다음에는 뭡니까? 거기에 따른 그 소스를 내가 짜면서 필요한 정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클래스나 메서드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블라블라블라블라 것들은 뭐 헤더 파일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헤더 파일에 대한 정보를 내가 가져와서 쓴다라는 부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거는 조금 여담 한번 하나 얘기해 줄까요? 자, 엑스코드가 4버전쯤으로 가면서부터요, 솔직히 여기 있는 부분의 프로그램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건 4버전 이후부터 썼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문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보통 이제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는 구글 신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왜? 없는 게 없죠? 거기는 학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문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색하기 상당히 좋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검색해서 소스를 받았다. 가정합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가 버전이 나죠. 버전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약간씩 여러분들 뭡니까? 중간중간에 X코드가 버전이 3, 4, 5, 6, 7 이렇게 가면서부터요.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코딩의 패러다임이 예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됐어요. 물론 하이화는 됩니다. 하이화는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 책 있다고 해서 이거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그것도 살짝 떠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자, 그리고 옛날은 어떻게 썼었냐면요. 옛날은 이 부분이 바로 NS 오토 릴리즈 풀형 자령으로 바로 이렇게 써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풀은 NS 오토 릴리즈 풀형으로 얼록하고 init까지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돼 있었냐? 바로 여기에 풀하고 drain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요. 잠깐 이거 좀 자를까? 자르자. 자, 이거 좀 자를게요. 자, 요것도 조금 줄일까? 줄여서 보자. 자,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보면은요. 이 사이에다 넣는 거. 맞아요. 여기다 로직이 들어가요. 자,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안 바뀌죠. 계속. 안 바뀌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이걸 어떻게 오브젝티브 C 타입의 예약어로 구축을 시킵니다. 바로 그런 식의 예약어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보통 우리가 액기오의 키워드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럼 이건 키워드 예약어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NS 오토 릴리즈 풀이라고 불린 거. 자, 이게 뭐냐면 일종의 여러분들 뭡니까? 메모리 관리자죠. 가비지 컬렉션을 위한 메모리 관리자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기에서 로직을 작성한다. 자, 뭐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막 이것저것 로직을 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왜 컴파일 봅니까? 컴파일 어떻게? 커맨드 플러스 R 맞아요? 그 다음 커맨드 쉬프트 Y는 뭐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콘솔창 여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Y 버튼 이 두 개 외워라. 자, 요거는 build and run. 요거는 콘솔창 여다듬.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들 뭐예요? 자, 그럼 커맨드 R을 누르게 되면은 자, 실제 버전이 좋으면은 알아서 뭐예요? 콘솔 창이 떼줍니다. 이렇게 떠주지. 근데 여러분들 만약 옛날 버전이다라고 하면 억지로 띄워야 돼요. 바로 커맨드 쉬프트 Y 버튼으로.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여러분 누르시면 다 아시겠죠? 누르는 거에 따라서 뭡니까? 창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두 개. 이건 왼쪽 창 위주로. 이건 두 개 다. 이거는 오른쪽 창 위주로. 자, 솔직히 이 정도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를 종료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엑스코드 3버전 쓰신 분들 뭐 있습니까? 뒤지면은 여기 클로즈 프로젝트가 없어요. 얘는 뭐예요? 4버전이 4.6.1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있어. 4버전 때는 있다고요. 근데 3버전 때는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하신다? 아까 말했죠. 하위원 된다. 옛날 방식 돼요. 어떻게? 옛날에는 그냥 껐어요. 그러면 알아서 저장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뭡니까? 프로젝트를 열고 닫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열어볼까? 자, 열 때 어떻게 합니까? 파일에 오픈 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에 있는 바로 여기 있는 PROG 파일을 열면은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자,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거 방식이라면 클로즈 프로젝트를 하시면 되겠지. 자, 그렇게 하고 내가 뭡니까? 오픈 해서 다시 프로젝트를 열면 되겠죠. 뭐 그닥 어려운 얘기들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자, 지금까지 프로젝트 열고 닫고를 얘기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얘기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화두 오브젝티브 C 언어에서는
뭐 옛날에 하면 그렇고 C 언어를 쓸 수 있나요? 아우, 당바, 당근바따, 당바로 뭡니까? 가능하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쓸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뭡니까? 다 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근데 못 쓰는 부분도 있다. 근데 얼만큼인지 몰라. 어떻게 그럼 알 수 있느냐? 참고로 뭐예요? 바로 이런 오브젝티브 C 언어에서는 뭐가 있더라? 자동 완성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원되는 기능들은, 지원되는 문법들은 자동 완성으로 표시가 됨. 그러면 자동 완성이 안 보인다 라고 하면 그 문법은 못 쓴다 라는 거죠. 오케이? 뭐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제가 왜 C 언어 쓸 수 있습니까? 아우, 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한 거예요. 자, C 언어 배우신 분들 뭐 씁니까? 임포트? 아니죠. 뭡니까? include입니다. 이야, 이거 봐요. 자동 완성 기능으로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파운데이션 슬러시, 아이고, 포스 피드백이 아니죠. 죄송. 파운데이션 슬러시 파운데이션 H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ls 로그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커맨드 R 버튼 눌러서 컴파일 시킵니다. 그러면 C 언어 문법이 되는군요.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프린트F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될까요? F 프린트F 될까? 아우, 되네. 맞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여기서 이제 잠깐 또 하나 부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버전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기존 아이고, 문예가 아니라요. 안시 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안시 문법 중에서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 아, 그래, 이거 한번 해볼까?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 아우, 알죠? 이렇게 해서 인트를 넣으면 얼마큼 나와요?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 뭐예요? 자료형의 크기를 알려줌이지. 맞아요? 자,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인트에 놈은 이렇게 썼다. 그렇게 하고서 내가 뭘 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printf 해서 %d하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놈을 쓴다. 자, 이렇게 하면 뭐 특별히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 자, 이왕이면 좀 글씨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자, 그 인트 크기 4바이트 나오겠지. 뭐가 문제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뭐 합니까?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지. 맞죠? 자, 그럼 얘를 빼고서 다시 한번 우리가 컴파일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워닝 나오죠? 왜? format specific type int but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unsigned row 뭐예요? 원래 여기서 뭡니까? 포맷에서 나는 어떻게? %t 정수형으로 여기 있는 값을 받아오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리턴 타입이 뭐라고요? unsigned long이라는 거죠. 아, 그래요? 롱으로 써야 돼 그러면은 ld? 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안시 시연에서 배운 바로 따지면 얘 인트 맞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아까 제가 위에다 뭐라고 적어드렸어요? 버전이 올라가서 좀 바뀐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사이즈 오브 같은 몇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또 하나 더. 이것도 나볼까? 실제로 어떻게 C 언어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C++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관리 부분 조심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면은 얼록 프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제 포인터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지금 얘기하기는 좀 애매모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모리의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서 써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네트워크. 참고로 우리가 뭐예요? TCP/IP 부분은요. TCP/IP. 나중에 혹시 서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TCP/IP 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요것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그냥 제가 이번 시간에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 뭐 TCP/IP를 쓸 일이 오브젝티브 C 자체는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요. 한번 집에 있는 C 언어 책. 설마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설마 C 언어 책 없진 않겠지. 없으면 사세요. 당장에. 오브젝티브 C 책 하나 사시면 더더욱 좋지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C 언어 책 하나 사두시는 게 좋죠. 그래서 거기는 예제들을 하나씩 한번 여러분들 실행시켜 보시는 연습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는 우리가 C 언어 문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자, 물론 제가 이걸 할 때쯤에 여러분들 아마 그 강의 계획서나 이런 걸 보실 텐데 그쪽에 보시면 제가 뭐예요? 전반적으로 뭐 자령이 어때요? 인트가 있어요? 플로트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고 그런 건 여러분 직접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할 거냐? 자, 한번 여러분들한테 숙제는 아니고요. 숙제는 아니고 여러분한테 권고를 하는 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C 언어 책의 예제들을 한번 타이핑하고 실행해 볼 것.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하는 공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거예요? 바로 이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바로 우리가 오브젝티브 C에 대한 전반적인 문법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브젝티브 C에 대한 문법, OBJ-C 문법에 대한 얘기, 문법과에 대한 얘기를 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뭡니까? 배열이나 혹은 포인터에 대한 연습을 좀 더 공부를 해보시라 라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한테 아마 제가 포인터에 대한 얘기를 할 때쯤에는 좀 약간 옛날 C 언어식으로 썼던 포인터 방법들을 좀 더 다 적용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자, 왜? 이 포인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아이폰 프로그램에서 아이폰에서 쓰이는 아이폰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포인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든지 일반적인 값 빼고는요, 클래스 다 포인터예요. 물론 가끔 구조체 쓰기도 하고요, 배열도 쓰기도 하고 합니다만 포인터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포인터에 대한 얘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배열, 이것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배열, 구조체, 포인터 부분을 한번 싹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했던 부분, 바로 1번과 2번 부분 여러분들이 준비됐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가 2교시를 들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수고 많으셨고, 이제 혹시라도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좀 책 좀 보면서 좀 공부 좀 해두세요. 자, 그럼 저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